최근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방부는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문을 낸 뒤 더불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방부가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인데요. 국방부는 광복 후 당시 남한에서 활동하던 공산 게릴라들을 떠올리며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홍범도가 활동하던 시기에 빨치산은 러시아어 파르티잔의 발음이 변형되어 유래된 외래어로 그냥 비정규군 유격대였다는 뜻입니다. 홍범도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적은 카드를 보면 자신의 직업을 의병이라 적었고, 그 옆에 보면 러시아어로 파르티잔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무장독립운동을 벌이신 분들은 다 빨치산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소련 공산당 군정의회가 아니라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가 1921년 3월에 조직한 고려혁명 군정의회고요. 독립군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처음엔 극동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상해파 사할린부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코민텔은 극동비서부가 이르쿠츠크파의 자유대대 지원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자유대대가 조직한 고려혁명 군정의회로 주도권이 넘어갔는데요. 이때 홍범도를 비롯하여 지청천, 최진동, 안무 등의 간도 출신 독립군 지휘관들은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지지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사학과 윤상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당시 간도에서 온 독립군 부대들이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지지한 이유는 무장부대 통합이라는 명분과 소련 및 코민테른의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무기 및 식량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르쿠츠크파의 고려혁명 군정의회가 상해파 사할린부대에 대한 무장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1921년 6월 28일인데요. 전북대학교 사학과 윤상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홍범도가 상해파 사할린부대에서 이탈하여 이르쿠츠크파 고려혁명 군정의회에 합류한 시기는 1921년 6월 1일입니다.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에 이미 고려혁명 군정의회에 합류한 상태였는데, 당연히 무장해제 요구를 받을 일도 없고 무장해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확히 말하면 소련 공산당이 아니라 이르쿠츠크파이 고려혁명 군정회가 조직한 임시고려 군사혁명법원에서 재판위원을 맡은 것이고요. 이에 대해 역사학자 오세훈은 당시 홍범도 장군은 한인들 사이에서 명망과 권위가 있었고, 이르쿠츠크파는 이런 홍범도를 선임해 재판이 불편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대 사학과 반병률 명예교수는 당시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관여하지 않았던 까닭에 정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르쿠츠크파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공산당 극동비서부장 슈미아츠키는 이런 홍범도가 재판에 들어가길 바랐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홍범도가 수락했던 것이라고 분석했죠. 요약하자면 자유시 참변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던 홍범도를 자유시 참변의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가 이용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대 사학과 반병률 명예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련 적군 소속이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당시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같다. 국방부는 당시 러시아 지역이 전부 소비에트 러시아였던 것처럼 말하는데, 극동 지역의 공식 정부는 원동공화국이었다. 명목상 국가에 가까웠는데 시베리아에 진출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면서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이른바 완충국가 역할을 했다. 원동공화국은 인민혁명군이라는 자체 분대도 갖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국제적 배경에서 당시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군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당시 일본은 소비에트 러시아든 원동공화국이든 독립군을 후원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독립군이 별도의 군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독립군이 아닌 원동공화국 소속 인민혁명군 소비에트 러시아 소속
적군으로 명목상 편제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었다. 실제로 홍 장군은 원동공화국인 자유시에 있을 때는 인민혁명군 제2군 29연대 소속이었고 소비에트 러시아인 이르쿠츠크로 이동한 후에는 적군 5군단 소속이 됐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명목상 편제라는 증거는 또 있다. 당시 독립군이 인민혁명군이든 적군이든 그 지휘는 간도 시절의 지휘에 부합하는 직책을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홍 장군은 간도에서 지휘했던 부대 규모가 대대급이어서 제1대 대장으로 되고 지청천은 사관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되는 시기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홍 장군이 진짜 소비에트 러시아 적군의 대대장이면 기록도 남고 시베리아 대전이 끝난 후에는 장교로서 승승장구해야지 그대로 물러나는 것이 말이 되나. 소비에트 러시아, 원동공화국, 일본과의 관계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소련, 반공 등만 앞세워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체 역사 자료를 어떻게 보고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를 두고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에 대해 보고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학자 이주희의 논문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원동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간 홍범도와 최진동은 1922년 2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조선 유격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의 목적은 원동에서의 이르쿠츠크파와 러시아 정책 담당자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으며 이르쿠츠크파를 지원한 코민테른 극동비서부의 슈미아츠키 그리고 이르쿠츠크파 고려혁명 군정의 지휘부인 최고령 김하석 오한옥 등을 4000년 조선의 역사 안에서 전례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며 작은 패배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던 동지들에게 배신자로 되고 경멸을 받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시 참변의 정황을 자세히 알게 된 홍범도가 그들의 처벌을 탄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이르쿠츠크파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시 참변의 결과에 겁을 먹고 있으며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중앙위원들과 대부분의 빨치산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홍범도를 비롯한 간도 독립군 지휘자들은 성명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음에도 그들이 동의도 없이 임의로 간도 독립군 지휘자들의 이름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쿠츠크파가 간도 독립군 지휘관들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홍범도를 두고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에 대해 레닌한테 보고하러 간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 때 독립군을 공격한 적군의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를 러시아 대한민족의 항일 독립전쟁사 실록이란 문헌을 보고 참고했다고 하는데 해당 문헌에서 인용한 확인서에는 홍범도에게 레닌이 1919년에서 1922년간 유격대 지휘, 즉 빨치산 활동에서 공로를 세운 그에게 권총을 상여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항목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때의 빨치산은 러시아어 파르티잔의 발음이 변형되어 유래된 외래어로 그냥 비정규군 유격대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레닌이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을 때입니다. 한인들 사이에서 명망 높았던 홍범도에게 그가 항일무장투쟁에서 공로를 세운 것을 치하하는 차원에서 권총과 상금, 조선군대장 증명서를 준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외대 사학과 반병률 명예교수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첫째로 홍 장군은 소련공산당에 가입해 어떠한 직책도 맡은 적이 없다. 기껏해야 소련공산당에 뒤늦게 입당한 평당원이다. 둘째로 당시 홍 장군이 가입한 소련공산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다.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이들은 공산당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 공산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전위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무장하고 갖은 회유에도 끝까지 철의 규율로 무장한 자신의 이념을 지키는 이들이 가입한 그런 정당이다. 그런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당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념으로 무장하고 그런 정당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사회에서 대중정당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즉 일정한 자격이 있고 문제가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정당이 된 것이다.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 실제로 만약 홍 장군이 정말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라면 그 이전 시기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1918년 한인사회당, 1921년 고려공산당, 1925년 국내에서 창립한 조선공산당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조차 홍 장군을 영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1920년대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홍범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홍범도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이유는 생계의 문제다. 1929년이면 홍 장군이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격차가 컸다. 당시 홍 장군은 재혼도 하고 가족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 자신을 평생 믿고 따라준 독립군 부하 중 만주나 국내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한 이들이 있었다. 이들을 위해 집단 농장을 꾸려가야 했다. 정부의 땅을 신청하고 불화받고 각종 시설 제공 등 혜택을 받으려면 공산당원 자격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홍 장군에게 좋은 땅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황무지에 가까운 땅을 불화받고 개척하는 상황에서 무슨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이념투쟁을 하고 혁명을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홍 장군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까지 당한다. 정말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핵심 당원이고 유력 인사라면 아라레에 가까운 타잘린스크라고 하는 시골로 70세에 가까운 노인을 보내버리겠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